자,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썰은 제가 살면서 느꼈던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, 제가 하는 말은 어디까지나 제 경험치에 관한 주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. 제 말이 정답이 아니에요. 어떤 분들은 네가 하는 말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,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. 틀릴 수도 있습니다. 네.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과연 노력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? 노력을 과연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?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살면서 노력이라고 해본 적이 없다. 단 한 명도 없어요. 단 한 명도.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노력이에요, 여러분. 기본적 노력이라는 그 바탕을 깔고 가야 돼.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? 눈치 볼 것도 많고. 이게 노력 안 해가지고 되겠어요, 여러분? 직장 생활하면서 노력 안 하고 됩니까, 이게? 우리가 보면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노력해야 될 것들이 많아. 사람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눈치라든지 뭐 돈 버는 거라든지 노력해야 되는 게 많은데, 우리 그래서 맨날 뭐 노력은 몇 번, 뭐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,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. 아니면 노력하면 다 된다. 여러분, 이 말 있잖아요. 뭐든 하면 된다.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. 이런 말 들어봤죠? 보통 이 두 가지 말. 뭐든 하면 된다.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. 정말 그럽니까, 여러분? 정말 그렇습니까? 정말 뭐든 아무거나 하면 돼요? 예, 장건강님 먹으세요.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노력하면 정말 안 될 것이 없나요? 정말 안 돼. 강민호님 먹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두 분 다 고생하셨어요. 보통 이거 얘기할 때 보통 공부. 아, 그렇죠.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. 홍세비디 먹으세요.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말이죠. 이 말이 좋은 말은 나쁜 말은 아니에요. 분명히 좋은 말이에요. 뭐든 하면 된다.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.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. 정말 좋은 말인데, 저는 살아보니까 말이죠.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말을 고지고대로 하면 안 돼요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 공감하십니까? 뭐든 하면 된다고 하는데, 뭐든 아무거나 막 하게 되면 진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인생 망할 수 있어요. 제가 이 나이 먹으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. 이거 하니까 좋던데, 야 이거 해봐라. 야 저거 하니까 좋던데, 이거 해봐. 어떤 계획과 어떤 그런 적성과 어떤 그런 나에 대한 어떤 그런, 내가 이걸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것,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막 했을 때 결과가 어떤가요, 여러분? 물론 잘 된 사람도 있겠지.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된 사람도 있는데, 뭐든 막 하면 안 돼요. 왜 뭐든 막 하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? 뭐든 막 하면 결과가 결코 좋지 않아요. 뭐든 막 하면 절대 결과가 좋지 않아요. 제가 살아보니까. 뭐든이 아니라 뭔가를 알고 해야 돼요. 내가 뭘 잘할지, 내가 그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, 내가 잘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를 내 스스로 평가해가지고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을 때 해야 됩니다.
사실 공무원 시험도 참 공무원 시험 정말 얘기 많이 하는데 공무원 시험도 이 케이스가 졸라 많아. 공무원 케이스에서 이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. 하면 된다. 지금 얘기하는 게 거의 공무원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예, 많죠, 여러분. 자기가 공무원 시험 할 만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스태미나나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도나 지식이나 습관이 잡혀 있는지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뭐든 하면 되지 않을까? 막연하게 막 하면 망해요. 막 하면. 자, 그리고 자,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도 많아요.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. 노력 플러스 알파, 운, 돈, 인맥. 우리 살다 보면 도저히 노력 가지고 극복이 안 되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. 특히 세상 살아보면 내 혼자 잘해가지고는 답이 없는 것도 진짜 많아요. 내 혼자만 뭐 이렇게 고군분투한다고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. 왜 사업 같은 것도 여러분 뭐 자영업 이런 거 장사 같은 것도 내 혼자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다 장사 잘 되고 잘 풀립니까? 그러면 뭐 자영업 하다가 뭐 폐업하시고 망하신 분들은 노력 안 했을 것 같아요. 똑같이 노력했어요. 그런데 뭐 주변에 인맥의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맛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노력만으로 이게 안 돼요. 안 돼. 안 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. 안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해야 돼요. 노력으로 극복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. 정말로. 음식 장사 같은 거 특히 공감하시잖아요. 음식 장사 같은 거. 그 망하신 분들 왜 폐업하시고 가게 접으시는 분들이 정말 실력이 없어가지고 요즘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맛집들도 폐업 많이 합니다. 맛집분들. 그러니까 음식을 잘 만드시면 요즘에는 음식을 못 만들어서 폐업하지 않아요. 음식을 다 만들 줄 알고 그리고 뭐 사장님이 인성이 뭐 나쁘다거나 서비스 정신 투철하지 못해서 아니에요. 요즘에는 워낙에 음식 같은 것도 상향 표준화 되어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서비스라든지 맛있다든지 이제는 거의 차이가 안 나. 기본적으로 중간 이상 가요. 거의 다. 근데 내가 음식을 잘 만들고 서비스를 잘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으로 다해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안 될 수가 있어요, 여러분. 공부도 마찬가지야. 공부도 내가 넘을 수 있는 산이 있고 넘을 수 없는 산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넘을 수 있는 산과 넘을 수 없는 산. 공부도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메가스터디 그 사장님이죠. 그 손준 쌤이 얘기하신 거. 그분 그런 얘기 했잖아요. 공부라는 게 애초에 잘한 유전자가 따로 있다고. 전 그 말 정말 궁금하거든요. 그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. 그게 굉장히 수험생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데 그 영상에 보면 나와 있어요.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공부에 좀 적성이 맞고 타고난 사람들이 유전자가 있어요. 물론 유전자가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보다는 상당히 많이 후달린다는 거죠. 특히 요즘 사회는 그걸 알아야 돼. 노력만으로 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어떤 걸 알아야 되냐? 어떤 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냐 하면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성이 명확한 건 하면 안 돼요.
노력은 내가 할 수 있어도 내가 가진 한계성, 이 뚜렷한 분야의 경우에는 함부로 덤벼들어서는 안 됩니다. 근데 왜 그런 거 있죠? 왜 예전에 에디슨 그 발명가 너무 유명하신 분. 거기 보면 그 말이 명언 있잖아요. 어? 천재라고 하면 99%의, 1%의 재능과 99%의 땀과 노력이라는데 난 솔직히 그것도 구라라고 생각하거든요. 요즘 사회에서는.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. 우리나라는 민족 자체가 기본적으로 노력이 타고났어요.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경쟁과 엄청난 비교를 하면 태어나는데, 그래서 땀과 노력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. 근데 그 중에 재능은 그걸 땀과 노력을 어떻게 내가 올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. 정말로.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. 공부 같은 것도 할 수 있고, 뭐 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어. 근데 이걸 알아야 돼. 내가 가진 한계성이 뚜렷한 분야. 내가 가진 지적 능력, 내가 가진 어떤 체력, 재능, 이런 분야를 노력만 해가지고 어떻게 안 될 것 없이 없다 마음먹고 함부로 뛰어들면 진짜 인생 끝날 수 있어요. 여러분,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, 왜 보면 요즘에 프로야구 선수들 있죠. 프로야구 선수들. 프로야구 선수들도 이제 이렇게 왜 드래프트 받잖아요. 드래프트 같은 거 이제 받잖아요. 그래서 1년 안에 성적 안 내면 이제 빨리 은퇴합니다. 빨리 은퇴해요. 그러니까 1년 안에 뭐 드래프트 해가지고 그 지명을 받아도 프로에서 내가 성적이 안 나오고 못 뛸 것 같으면 빨리 보따리 싸고 나옵니다. 옛날하고 좀 많이 틀렸어, 이게. 나중에 나이 먹고 팽당하는 바에는 지금 빨리 정신 차리고 군대 갔다 와서 다른 거 노려보는 게 낫다. 오히려 그게 더 현명한 거예요, 여러분. 언제 내가 터질지도 모르는 거고. 만약에 나이 차가져가지고 못 터져가지고 계속 이군에만 있다가 방출 당해봐요.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? 운동선수는 더 막막하잖아요, 사실. 일반 사람들보다. 배운 게 운동밖에 없다 보니까. 그래서 야구 선수도 보면 1, 2년 안에 뭐 제가 드래프트로 지명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꾸 내가 2군에서 썼고 더 이상 내가 이 벽을 못 뚫을 것 같다. 뭐 투수면 구속이라든지 어떤 그런 내가 최적적인 부분, 부상에 시달리고 있고 더 이상 여기서 답이 안 나오면 이거 노력 극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. 내가 가진 구속의 한계가 있고 체력의 한계가 있고 부상도 가지고 있고 부상 재발 계속하고 재활하는 것도 너무 끔찍하고 그러면 시간은 다 까먹고 나이는 차고 그러면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이 바닥에서 계속 있다가는 정말 죽도 밥도 안 되겠다. 언제까지 구단이 날 기다려줄 것 같냐. 나중에 나이 차가지고 혹시라도 뭐 방출시켜보니 그때는 어떡할 것이냐. 그렇다고 내가 뭐 집안이 빵빵해가지고 뭐 다른 걸 할 만한 그런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. 그러면 이제 지금 딱 생각하는 거예요. 아, 할 만큼 했다. 더 이상 하는 거는 나한테 의미가 없다. 나오는 거예요. 난 그거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. 현명한 선택. 어떤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했지. 야, 그래도 야 프로 구단까지 어떻게 입성을 했는데 1군에 뛰가지고 네가 언제 또 만개할지 모르잖아. 만개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, 그러면? 만개 안 하면? 그래서 사람이 있잖아요. 그걸 알아야 돼. 내가 내 노력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. 내 노력을 하지만 내가 재능적인 부분,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그 한계가 딱 보인다.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.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아야 돼. 왜 그 전모 강사님이 얘기하신 거. 자가진단 잘해야 돼, 자가진단.
저는 한국 사람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가진단이에요. 자가진단. 내 스스로 내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, 내가 노력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본인이 잘 알고, 못 넘을 것 같으면, 안 될 것 같으면 미련 없이 나와야 돼요. 근데 이걸 못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. 못 나온 사람들이. 미련 때문에. 공시 분야에서 많잖아요. 1년만 더 해보자. 올해까지만 더 해보자. 그래 놓고 3년, 4년, 5년, 6년, 7년 가버리잖아요. 보통 공시가 마약이라고 하는데, 마약이라 불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1년, 그놈의 1년, 그놈의 내년, 내년까지만 쳐보고, 2021년까지만 쳐보고, 22년까지만 쳐보고.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. 살면서 노력만으로 안 되는 거를 빨리 캐치하고 나와야 돼요. 그러니까 빨리 노력만으로 내가 안 되는 걸 캐치해서 나와서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돼. 그러니까 저는 보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해요. 아까 얘기했던 그 운동선수, 내가 2군에 있어도 못 나올 것 같아. 안 될 것 같아. 나와야 돼요. 누가 뭐라 하기 전에 나와야 돼.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, 여러분. 그분들한테는 격려의 박수를 쳐줘야 돼. 자꾸 넌 된다. 야, 1군에서 언제 불러줄지 모르잖아. 어? 계속 해봐. 그래가지고 뭐 2군에 4년, 5년, 6년, 7년. 돈 적게 받아가면서. 여러분들 왜 그 예전에 다큐 3일에, 아, 볼봉더비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다큐 3일에 보시면 왜 프로야구 2군 그때 SK 와이번스가 나왔었는데, 예전에 TBC의 대구 방송에도 삼성 라이온즈 2군 나왔어요. 그 선수들 생활하는 거 이제 브이로그 형식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. 불안해요. 나이가 차니까. 1군에서 불러준다는 희망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끊어질지 모르겠다.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선수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럼 5년, 6년. 뭐 여러분들 2군 선수도 돈을 받는 거 알고 계시죠? 근데 그 돈 가지고 돈 못 모아요. 적자입니다, 적자. 2군 선수도 보면 그 돈 가지고 돈이 모자라요. 왜냐면 야구 선수 자체가, 운동 선수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요. 장비 이런 게 돈 많이 들어요. 2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장비 지급이 안 돼요. 다 자기 돈 주고 사야 돼. 글러브라든지 뭐 야구바따라든지 이런 필요한 것들을 사비로 사야 됩니다. 구단 버스 같은 것도 지원이 안 되고. 그렇게 이제 돈도 못 모아요. 계속 이제 나이 차잖아요. 그리고 자꾸 새로운 이제 뉴비들, 나이 어린 고졸, 뭐 19살, 20살에 들어오잖아요. 그 친구들이 자꾸 1군에 뛰잖아요. 그럼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. 더 팔팔하고 더 재능 있는 선수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럼 이건 급폭할 수 없는 거예요. 빨리 정신 차리고 난 할 만큼 했다. 나와야 돼요. 나와야 돼. 2군에서 열심히 했다. 2군에서 스타 먹었다. 알아줍니까? 안 알아줘요. 2군에서 뭐 타격가 먹었다?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 있습니까? 알아주는 사람 있어요? 아무도 안 알아줘. 아무도. 누가 알아주는데요? 아니면 뭐 퓨처스에서 뭐 먹었다? 뭐 퓨처스에 있는 사람들 연봉 올려줍니까? 똑같이 받아요, 여러분. 2군 선수들은. 2군 선수들은 뭐 연봉 계약할 것도 없이 돈 똑같이 받습니다. 뭐 너 이번에 타격왕 홈런을 먹었으니까, 방어를 먹었으니까 다음에 연봉 올려줄게. 협상 같은 것도 없어요. 2군은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. 만약에 뭐 이 돈 싫어? 그럼 나가든가 딴 구단 가든가. 갈 데가 없잖아요. 그럼 말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딱 자가 진단 해가지고 나와야 돼요. 그리고 뭐 대학교도 마찬가지야.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대입병이라 들어봤어. 대입병. 나도 이걸 처음 나도 이거 잘 몰랐는데, 저 누구야? 그 유튜버의 찌릉님인가? 그 대학교 이제 폐교 탐방하신 분 있죠. 영상 보다가 이 대입병이 있대. 대입병. 상당히 많대요. 대입병이. 이 대입병이 뭐냐 하면, 대학교 전공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이제 대학교 점수 맞지 대학교 갔다가 대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
그 대학교 생활 적응 못 해가지고 방황하는 거예요, 방황. 어떻게 쌤이 가라고 해서 그냥 점수 맞춰가지고 그냥 갔는데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거.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많이 겪었을 거예요. 정작 그 대학교 가라고 한 뭐 선생님들은 책임져 주지 않는 거죠.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. 그래서 나에게 내가 그 어떻게 점수만 대학교 갔는데 적응 못 하겠다. 그럼 편입해야 돼, 편입. 내한테 맞는 거 찾아가야 돼. 계속 이걸 억지로 들어가면서 2학년, 3학년 하겠다 점수도 안 오르고 적성도 안 맞고 자꾸 그렇게 꼬꾸라지잖아요. 그럼 빨리 정신 차리고 아 여긴 안 맞으니까 빨리 뭐 편입을 하든 뭘 하든 뭐 내한테 맞는 거 찾아가자. 이렇게 해야 돼요, 여러분. 특히 이게 능률이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안 맞는 거 노력으로 극복하는 거예요. 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. 훨씬 더 많아. 왜 대학교에서 점수 맞춰가지고 그냥 뭐 전공 상관없이 대학교 갔다가 탈락한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. 진짜 많아요. 자퇴한 사람도 많고 최적화 당한 사람도 있고 물론 상당수의 사람들은 대학교 어떻게 적응하면서 생활하겠지만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다른 걸 찾아보고 모색해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지혜입니다. 자꾸 어떻게 참으면 되겠지.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. 시간 해결 안 돼요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좀먹는 거예요. 훨씬 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. 여러분, 정말 여러분들한테 진지하게 물어볼게요. 정말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까? 정말 노력은 배신하지 않나요? 한 번도 여러분 삶에 배신이라는 걸 준 적이 없어요? 저한테 노력은 사기 전과 3범이에요. 여러분들한테 냉정하게 물어볼게요. 정말 여러분들 노력을 해가지고 배신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가요? 사기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? 볼봉 도비님한테 물어볼까요? 볼봉 도비님 이번에 피의자 합격하셨잖아요.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면 노력 배신하는 거죠. 노력, 노력이라는 거 생각보다 잘 배신합니다. 배신해요.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. 네가 어 뭔가 합격의 열매를 맛보기 전까지 포기했으니까 그런 말 자격도 없지. 아니죠. 그럼 씨, 뭐 합격할 때까지 10년, 20년 계속 해야 됩니까? 배신합니다, 배신. 엄청 많이 합니다. 공부 같은 데서 배신 많이 하고요. 운동 같은 데서 배신 많이 하고 많이 합니다. 근데 배신을 안 당하는 방법도 있어요, 배신을. 이 배신을 내가 안 당하려고 하는 방법도 있어. 뭐냐면 내가 노력을 해서 가장 성과가 잘 나오는 거를 좀 생각해 보면 돼. 내가 노력을 해서 내한테 맞는 거를 잘 판단해 보고 잘 선택을 하면 돼요. 아, 물론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. 한국 사회 자체가 기본적으로 적성과 능력을 따지지 않잖아요, 사람들이. 그냥 되는 대로 점수 맞춰가지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내가 뭘 잘하는지, 내가 뭐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, 태반. 사실 공무원 시험 냉정하게 따져볼까? 공무원 시험은 내가 할 수 있겠다, 내가 공부에 적성이 많다고 하는 사람 한 10%도 안 돼. 그냥 많이 뽑으니까, 안정적이니까. 다른 직렬 중에서 만만하니까. 경찰 시험 그렇거든요. 이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, 법인이. 사명감, 뭐 남들한테 봉사하는 거 좋아서 민중의 지팡이가 되고 싶어서 솔직히 이거 개소리예요. 거짓말 탐지기 하면 거짓 나올 거야 아마. 있잖아요. 적성 다 좋아요. 뭐 적성 다 좋은데 적성보다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이걸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. 내가 노력을 통해서
내가 그만한 시간과 투자를 했을 때, 시간과 돈을 투자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내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 나올 수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돼요.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에 나오기 전에 학생 때부터 이거 꾸준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거든요. 사실 어떻게 보면. 여러분 공부도 있잖아요. 공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난하게 살아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라.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지. 근데 점점 여러분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공부를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, 여러분. 오히려 공부가 배신을 더 많이 해요, 여러분. 훨씬 더 많이 하잖아요. 여러분들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지 수능 쳐가지고 대학에 갔을 거 아닙니까? 다 그렇게 대학을 갔잖아요. 그러면 대학을 갔으면 거기에 노력한 만큼 그 결과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분야를 가가지고 취업을 하든가. 그러니까 취업을 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프로나 되겠어요? 대학교 가더라도 조금 못 살려가지고 돈만 날리는 게 정말 태반인데. 아,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, 야, 그러면 대한민국 전 국민들 공부하지 말라는 거냐? 만약에 공부 안 하면 네가 책임질 거냐? 이렇게 얘기하는데 책임 못 지죠, 당연히. 책임 못 집니다. 못 지는데, 공부가 아니라 다른 거 노력해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니까요. 무조건 너는 공부해라. 공부 아니면 답이 없다. 대한민국 상에는 공부해야 모를 수 있다. 근데 웃긴 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20, 30대 친구들이 뭔가 자기가 그 원하는 결과치나 거기에 원하는 어떤 그 값어치에 맞는 것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. 나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, 사실. 여러분들 공부할 때 돈 적게 들었습니까? 대학교 다니는 돈 적게 들었어요? 님 볼봉더비 냉정하게 물어볼게. 님 체대 나왔잖아요. 체대 등록금 비싸잖아요. 그리고 체대 있으면 뭐 거기에 운동하는데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. 부모님 좀 등골 희게 만들었잖아. 예체능이면요. 가장 안타까운 거, 가장 이제 가성비가 꿀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? 미술이에요, 미술. 체육하고 미술. 제 방송이 미대 나오신 분들 몇 분 계시죠? 미대 나오신 분들.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미대 나왔지만 그 미술과 전혀 상관도 없는 거. 그 미술이라는 어떤 재능을 1도 써먹을 수 없는 거. 정말 1도 써먹을 수 없는 거 하고 있어요. 미대도 뭐 고등학교부터 입시해가지고 대학교까지 1억은 넘게 들죠. 한 1억 한 4, 5천은 들 거야, 아마. 뭐 만약에 미술학원도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미술학원 만약에 뭐 입시철 되잖아요. 지금 입시철이거든요. 입시철 가잖아요. 그러면 달에 한 150만 원, 200만 원씩 들어요. 달에 150, 200. 그뭐 미술을 하는데 들어가는 뭐 파레트나 붓은 좀 비쌉니까? 붓 하나에 막 2만 원씩 하고 파레트에 막 3만 원. 물감 색깔별 하나에 막 2천 원, 3천 원. 비싼 거 사야 되니까. 비싼 거 사야 결과가 좋으니까. 왜 예체능이나 그 예체능 쪽에 있으신 분도 아실 거예요. 음악, 미술, 체육. 장비빨이 엄청 중요하잖아요. 맞죠? 장비빨이 엄청 중요하고 20차를 들어가면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. 부르는 게 값이에요, 여러분. 그러니까 당연히 비싼 거 안 사고 싶고 싼 거 사고 싶지만 비싼 거 써야 좋잖아요. 비싼 거 써야. 근데 비싼 거 쓰면 등골이 휘잖아요. 엄청 휘잖아요.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입시하면서 돈을 뭐 엄청 많이 했어요. 어떻게 들어갔어요? 들어가면 끝납니까? 또 돈이 들어가요. 또 돈이 들어가. 미술로 많이 딜대를 갔다. 그럼 작업실이 필요해요. 작업실이. 미술하는 작업실. 악기도 작업실. 운동은 체육은 모르겠네. 음악은 음악하는 연습실. 미술은 미술 작업하는 작업실. 이거 뭐 돈의 연속이에요, 이거. 돈 먹기야, 이거. 뭐 대학교 들어가면 아 이제 끝났네 이게 아니라 등록금은 좀 비싸야지. 아, 내일 가능합니다, 멀리 가자님. 오늘 뭐 하셔도 되는데 내일 해주시면 부탁드릴게요. 네, 좋죠. 근데 아까 오스만 투르크는 얘기했잖아요. 대한민국에서 공부 없는 최고 이상. 공기업, 공무원, 사교육계, 스타 강사, 전문직. 그러면 과연 저 직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, 대한민국에?
아, 네, 알겠습니다. 멀리 가자니, 네. 편하신 대로 하세요. 저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 프로나 될까? 이제 약사는 아시겠지만 약사는 이제 남자도 못 하잖아요. 여대 쪽에 티어를 엄청 많이 줘가지고 뭐 이거 좀 얘기하면 좀 심하게 돌 것 같긴 하지만 이제 남자분들 약사 되기도 힘든 세상이야 이제는.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파이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니까. 점점 더. 설령 저걸로 뭐 했다 치자.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입에 풀칠할 수 있을 만한 정도?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. 점점 가는 이 구멍 자체가 점점 좁아지는데 들어오려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.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. 근데 그 중에 들어올 만한 급이 안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. 들어올 만한 급이 안 되는 사람도. 공부도 있잖아, 여러분. 공부라는 것도 이게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.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긴 하지만 값어치가 점점 떨어질 겁니다. 가성비가 떨어져요. 이미 공부가 값어치가 떨어지고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사실은 이 많은 사회에서 이게 드러나고 있어요. 뭐 지금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보잖아요. 이게 자체가 돈 낭비예요. 왠지 아십니까? 아니, 그렇게 공무원 시험 볼 것 같으면 굳이 대학교를 왜 들어가? 아,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었으니까 뭐 대학교 졸업하고 뭐 이것저것 들어가려고 했는데 요즘에 취업하기도 힘들고 뭐 잘리고 하니까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. 내가 자신이 이걸 노력해가지고 내가 노력할 만한 자신 있고 내가 노력할 만한 기본적인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. 왜냐 이걸 모르고 하잖아요. 배신 당합니다. 이걸 모르고 하면 배신 당해요. 많이 당합니다. 유튜브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. 유튜브 물론 뭐 가볍게 시작하고 되는데 막 처음부터 아예 성공이라는 걸 아예 베이스를 깔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. 그런 사람 오래 못해요. 어. 처음부터 아예 돈만 보고 접근해가지고 100만 유튜브만 보고 접근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. 별거 아니네.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금방 지쳐서 나가요. 유튜브도 잘 배신합니다. 자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자신을 굉장히 가리평가해가지고 에이 저 정도 나도 하네. 해보세요. 하는 건 자유잖아요. 근데 거기까지 안 가봐. 그럼 나 같은 사람도 굉장히 높게 보일걸요? 지금 제가 구독자가 33,500명이잖아요. 나 같은 사람도 굉장히 높게 보일걸? 막상 해보면. 아, 그 전까지 나 같은 사람 뭐 쳐다도 안 보고 막 100만, 50만 이런 유튜브만 보다가 막상 자기가 구독자 막 한 달 했는데 막 10명 되고 막 해보잖아요. 겪어보잖아요. 숨이 턱턱 막혀요, 이게. 물론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만들었겠죠. 근데 노력만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고 어느 정도 재능과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자질을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요즘에 기술 같은 거 많이 배우잖아요. 기술 같은 거. 기술 같은 거 뭐 배우려고 뭐 전기 자격증도 따고 뭐 설비 자격증도 따고 막 하잖아요.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전기 기사를 딴 사람들 중에서 전기 선줄 못 받치는 사람들 태반이야. 아니, 전기 기사 딸 거면 전기 관련 일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? 근데 막상 장롱 전기 자격증 가진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. 예전에 저한테 그런 고민사인들 기억나요. 전기 기사를 따긴 땄는데 현장에서 하나도 모르겠다고. 이게 뭐냐 하면 전기나 이런 거 전기 기능공이나 어떤 그런 기술공 있죠. 이런 것도 기본적인 자기의 어떤 그런 적성과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. 어떻게 참고하면 된다, 견디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견뎌서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럼 빨리 판단해 봐야죠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노력을 하지 말고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. 너 노력을 하지 마. 어차피 이렇게 하면 너 배신당할 테니까.
노력해도 안 되는 거 많으니까 하지 마, 이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분야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한테 맞는 분야를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. 근데 이 고민은 사람들이 많이 안 한단 말이죠, 사실. 보통 우리가 뭐 직업이나 전공을 찾을 때 어떤 거 아니냐면 취업이 잘 되니까, 남들이 하니까, 여기에 총만 받으니까. 보통 이 기준을 하고 접근하는 거지. 내가 이걸 하면 잘할 수 있을까?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학문이니까.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1도 안 한다는 거죠. 그래서 막상 대학교 와가지고 방황하고, 취업할 때도 방황하고, 취업하고 나서 또 어려워가지고 힘들어하고. 이거 반복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내가 느껴본 게 뭐냐면,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노력이라는 걸 바탕으로 깔고 가야 된다. 그러면 뭐든 아무거나 막 하면 안 되고, 노력하면 내가 아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분야가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, 노력을 아무짝에 쓰면 배신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돼요. 왜냐? 세상은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있고,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죠. 여러분도, 저도 마찬가지고, 제 유튜브를 보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. 노력이 모든 것을 다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.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맞는 분야를 찾아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마음껏 발산해서 꼭 원하는 결과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